서울에 사는 53세 고영희 씨는 오늘도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그렇게 마트에서 야채를 고르던 고 씨에게 어떤 인상 좋은 낯선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참외를 고르던 고 씨에게 싱싱한 참외는 줄무늬가 선명하고 광택이 나는 것이 좋다며 맛있어 보이는 참외를 대신 골라줬습니다. 이 동네 사시나 봐요? 고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낯선 여성은 고 씨에게 동네 주민이니 연락처를 알려주며 가끔 커피도 한 잔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얼떨결에 자신의 번호도 줬는데 이후 그날 만났던 낯선 여성은 고 씨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고 씨는 그저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낯선 여성과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알게 된 여성이 있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 씨의 남편은 이상한 사람 아니냐며 자기의 친구도 마트에 갔다가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에게 말을 건 사람은 정치적인 주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워낙 부침성이 좋았던 남편의 친구는 그 사람을 딱히 경계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사이비 포교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 씨에게 이전처럼 사이비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대놓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든지 요새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는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 어르신들이나 아이 엄마에게 많이 접근을 한다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도 최근부터 그 지인이 자꾸만 종교 얘기를 꺼내거나 모르는 지인들을 하나둘 불러대니 불편해서 그냥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고 씨도 혹시 몰라 알아보니 정말 남편 말대로 마트에서 혼자 장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사이비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 씨는 앞으로 절대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번호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 씨처럼 딱히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모두가 이렇게 사이비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 사는 56세 김윤희 씨는 평소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비우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었고 필요한 게 생기면 비싸게 새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싼 가격에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김 씨는 그 중에서도 무료 나눔하는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해 공짜로 물건들을 많이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근마켓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당근마켓을 살펴보며 좋은 물건이 없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정말 찾던 예쁜 접시가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그 접시를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접시를 올린 사람은 김 씨에게 접시를 안전하게 포장해서 집 앞 현관문에 걸어둘 테니 김 씨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냥 집 근처에 오면 받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추운데 집 밖으로 번거롭게 나오냐며 그냥 자기가 갖다 줄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한다는 말에 기쁘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는 갑자기 김 씨에게 접시를 사는 이유를 물었고 이후에는 취미가 뭐냐는 식으로 물어보다 근처 동네에 사는 것 같으니 동네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고 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이 사람과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지 몇 달간은 정말 평범하게 그냥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김 씨가 알고 지낸 지인은 다른 지인 한 명과도 같이 어울리자며 지인 한 명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김 씨에게 독서 모임을 같이 나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독서에 관심이 있었던 김 씨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한 김 씨에게 원래 있던 모임 사람들이 김 씨의 외모나 패션을 칭찬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참여한 독서 모임은 일반 다른 독서 모임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습니다. 김 씨는 자주 이 모임에 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인은 김 씨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비 모임을 독서 모임으로 가장해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참석할 때까지는 평범한 독서 모임이었지만 네 번째 모임부터 모임 인원 한 명이 영학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 씨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지인을 포함한 다른 인원들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씨는 2시간 동안을 음양오행, 제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김 씨도 어느 순간 그 얘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사는 명당 자리에 가서 지내야 한다며 같이 가보자고 모임장이 김 씨를 데려갔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김 씨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후 제사 명목의 돈을 김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지인은 김 씨에게 많은 돈을 낼 필요 없다며 김 씨를 달랬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정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힘써준 것이라 생각해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생각으로 1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인들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며 돈을 냈고 김 씨보다 더 많은 돈을 냈습니다. 물론 이 돈들은 자기들 돈이 아니라 김 씨를 속이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돈을 너무 조금 낸다는 생각에 점점 더 큰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 씨가 이 모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이유는 이 모임 사람들 모두 김 씨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누구보다 김 씨를 생각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연기였지만 김 씨는 자기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니 이 모임에 올 때마다 위로를 많이 받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 버린 김 씨에게 지인을 포함한 그 모임 인원들은 김 씨의 가족들과 다른 친구들을 이간질하거나 명분을 만들어 김 씨가 이 모임 인원들에게 더욱 의지하고 가족들과 다른 친구들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귀한 명분이 담긴 도전이나 미션을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았고 김 씨는 이미 여기에 빠져버린 직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이 종교에 더욱 빠져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런 김 씨의 이야기처럼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 대부분이 종교를 위해 가출이나 이혼을 택한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온 탈퇴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종교에 빠지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누가 그런 걸 당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이비 포교 수법이 정말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하다하다 사이비 포교 활동도 시스템과 매뉴얼까지 만들고 만약 실패했으면 실패 보고서까지 작성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포교를 위해 연기 훈련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타겟을 잡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느 시간에 한가한지, 주변 가족들 중에 사이비 포교에 도움 안 되는 가족들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 접근을 하는 등 그 수법이 정말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더 많이 포섭을 한다고 하니 이제는 지인들까지 의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상함을 눈치채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이비 신도가 2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무려 4%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분명 나는 안 당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본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근마켓을 할 때도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을 할 때에는 웬만하면 상대가 나에게 이것저것 질문했을 때 다 답해주지 말고 주소도 그냥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물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웬만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 물건을 받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 마약 범죄에까지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의 택배가 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시켰는지 아니면 자식들이 시켰는지 내가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택배를 시켰을 것이라 판단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꾼들은 이것을 노린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 모르는 사람의 택배를 함부로 뜯어보기라도 한다면 비밀 침해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주문한 뒤 개인정보가 확인된 주소로 보낸 후에 택배가 잘못 갔으니 다시 보내달라며 마약을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왔던 택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마약과 관련하여 공범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택배를 받는 사람을 확인하고 잘못된 택배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택배가 왔다고 해서 택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도 하지 마시고 택배 회사 또는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 사이비 포교의 타겟 중 하나가 바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사실 아이만 키우면 사회적 교류가 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를 돌보기 가장 힘든 시기는 3, 4살 정도 된 아이를 돌볼 때 혹은 아이를 막 낳았을 때인데 이 시기가 사이비 포교 수법에 당하기 참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당근마켓에 육아용품을 올려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육아용품을 구매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이를 둔 엄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않냐는 말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육아용품을 공짜로 나눠주겠다며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아이 키우느라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쉽게 뿌리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기꾼은 실제 애기 엄마가 아니라 애기 엄마 역할을 하는 사기꾼들의 한 팀원에 불과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더더욱 처음부터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이를 이제 막 낳았거나 낳아서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전화해서 요새 이런 사기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수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데 중년의 여성이 와서 자기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중 이제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하나만 보내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간단하게 생일 정말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며칠 후에 중년 여성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답장을 썼으니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정말 아이 글씨로 고맙다는 답장이 왔고 그 아이는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 사진이라며 그림을 그려 같이 보내줬습니다. 이 답장을 받은 남성은 안쓰러움이 느껴지다가도 불현듯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이비 고아원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자기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쓴 편지는 사실 아이가 쓴 것이 아니라 어른이 자기가 글 쓰는 손에 반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편지를 쓰며 아이 행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도 사실은 어른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선의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는 것조차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비 포교 활동의 타겟으로 우리 아들, 딸들, 즉 청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방송에 사이비에 빠졌다가 탈출한 사람이 나와 강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도 그 당시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자기를 기자라고 소개하며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는 인터뷰 기자 2명, 교수 1명, 청년에게 전화 온 기자 1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리에 있던 인터뷰 기자 2명, 교수 1명, 전화 온 기자까지 모두 사이비 신도였고 당연히 교수는 진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전화 온 기자에게 청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청년과 가까운 친구였고 이 친구도 사이비 신도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타겟이 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기호를 알고 접근을 하며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실패를 하면 실패보고서까지 쓰게 한다니 갈수록 피해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소개팅 어플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접근을 하거나 쿠킹 클래스, 유기견 봉사 같은 곳에서도 접근을 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사이비에 빠졌다가 탈출한 청년은 이제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게끔 도와주는 전문가가 되었는데 이 청년이 말하길 사이비 종교는 당연히 종교가 아니라 사기라고 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선택한 방식이 사이비 종교일 뿐이라며 말이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 친한 척 접근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은 경계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개인정보를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나랑 친해지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만만한 상대로 보고 돈을 뜯어내려고 속으로 마음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포교 활동도 이제는 먼저 밝히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순수하게 만나는 만남들도 다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우나에도 다이소에도 어떤 장소에서건 사이비 포교를 하려는 사기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범죄 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렇게 누군가 친한 척하며 다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경계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만나면 한 번씩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